우선 등급 컷을 써볼까? 1등급 컷이 92점이고 2등급 컷이 85점이고 3등급 컷이 75점. 그러니까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지. 1등급이 92점이니까. 자, 그러면 문법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11번에 기억과 니은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 탈락, 축약, 첨가로 나눠주는데, 교체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냐? 음절의 끝소리 위치, 그 다음에 자음동화. 자음동화라고 하면 비음화랑 유음화가 있지. 그 다음에 구개음화. 그리고 된소리 대기. 그리고 이모음 역행동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게 다 교체에 해당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이지. 자, 구티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구티다가 되지. 구티다. 축약이 일어났지. 그러고 난 뒤에 구개음화 구치다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축약 먼저 일어나고 구개음화가 이후에 일어났지. 구개음화라고 하는 것은 디귿티읕이 이 모음과 만나서 지읒지읒으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축약이 일어나지 않았지. 그리고 3번은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고 4번은 이거는 니은 첨가만 일어났지. 니은 들어갔으니까 이건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잡히다 같은 경우에도 축약만 일어난 거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 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따라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고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겹문장은 문장의 짜임새에 따라서 다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눠진다.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눠진다. 먼저 아는 문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는 문장은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5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명사절은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주어 서술어가 있지. 근데 거기 안에 안기네가 그가 돌아오기라고 하는 주어 서술어가 또 들어있지. 그런데 여기 기로 끝나지. 기. 그래서 명사절은 이렇게 기나 명사형으로 끝나게 되면 명사절이다.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명사절.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절 전체가 명사처럼 쓰이는 것으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 등의 역할을 한다. 관형절이라고 하는 것은 관형어는 뒤에 오는 체온을 꾸며주는 거지. 아이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 자, 아이들이 들어오는 이 누구를 꾸며줍니까? 소리를 꾸며주지. 이런 식으로 뒤에 끝나는 형태가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게 되면 뒤에 오는 체온을 수식하게 되면 관형절입니다.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서 뒤에 오는 체온을 수식해주면 관형절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어 자체가 동사나 형용사, 서술어를 꾸며주는 거지. 하늘이 푸르는데 어떻게 푸르냐면 눈이 시리도록 푸르다 라고 해서 뭐뭐 도록 록으로 끝나거나 뭐뭐 이 뭐뭐 개 이런 형태로 끝나서 뒤에 오는 서술어를 꾸며주면 부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국어가 좋아. 문장 안에서 주어 2개, 서술어 1개지. 주어 2개, 서술어 1개. 문장 안에서 주어가 2개고 서술어 하나이면 서술절이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인용절은 담당자가 서류는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인용절이다.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눠진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이 뭐뭐, 고, 지만 등의 연결음이 이어지며 각각 나열, 대조 등의 대등한 의미관계로 해석된다. 나열, 대조 등의 대등한 의미관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이 뭐뭐 해서, 뭐뭐 어서, 뭐뭐면, 뭐뭐러와 같은 연결음에 의해서 이어지면 앞절이 뒷절에 대해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냐? 원인, 조건, 목적 등의 종속적 의미관계로 해석이 된다. 자, 그러면 12번의 문제로 가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보면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던 친구가라고 하면 얘가 지금 뒤에 오는 친구를 꾸며주니까 관용절로 안긴 문장 맞지? 그 다음 2번 니은은 서술어 알리며의 부사 역할을 하므로 자신이 돌아왔음. 음이나 기로 끝나면 무슨 절이라고 했습니까? 명사절이라고 한다고 했지? 명사절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사의 역할이 아니라 뒤에 을이 붙었으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목적어, 그렇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뭐뭐 다고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인용절. 리을은 기분 좋게 약속해서 뒤에 오늘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절 맞고, 미음은 나의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므로 서술절로 나는 마음이 주어 2개 서술어 1개 서술절. 답이 2번입니다. 자, 13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자, 1번에 틀린 이유는 목적이 아니라 조건이 되는 거지.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2번 하늘도 맑고 바람도 잠잠하다 라고 하면 대조가 아니라 나열이지.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아니라 뭐뭐 하러니까 목적이지. 한방눈이 내렸지만 날씨가 따뜻하다. 이건 대조지.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1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4번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게 나오는데, 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구분하는 방법은 현재 시제 선언할 어미 또는 현재 시제 관용사형 어미 또는 명령형 어미 또는 청형 어미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 동사고 말이 되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위에 거 안 읽어봐도 알 수 있지? 뭐뭐 는다 라고 했을 때 말이 되니까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 15번에 기업과 니은의 관계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중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고, 주변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다른 의미를 의미한다. 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답이 1번입니다. 나머지 2, 3, 4, 5번에 여기 있는 건 다 주변적 의미입니다. 주변적 의미. (26번부터) (28번까지) 봅시다. 요 정도 시간 내에는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지문 봅시다. 자, 인물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안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배를 떼다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바퀴한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 국어 독본을 툭 치어 행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안초시 등장하고 바퀴한 영감 등장이지. 넌 또 무슨 재주를 바라고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기를 바라니. 그랬더니 난 심심풀이를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바퀴한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끌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안초시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수준이 되는 거지. 안초시라는 인물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와서 제법 돈량이나 거친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고 귀찮게만 하는 이 아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은 아버지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낡은 솜이 돼 그런지 삭바느질 돼 그런지 바지 솜이 모두 치여서 어떤 때 완전 호도시야. 안마들도 셔츠를 한번 사입어야 되겠다 하고 딸의 눈치만 보아오다 한번 입을 열었다. 어련히 사드리려고요 하고 딸은 대답은 선선하다는 말은 시원스러웠으나 셔츠는 그의 겨울이 다 지나도록 구경을 못했다. 딸이 아버지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셔츠는커녕 안경다리를 고치겠다고 돈 1원만 달라고 해도 1원짜리를 굳이 바꾸다가 50전 한 입만 주었다. 안경은 돈을 좀 주무르던 시절에 장만한 것이라 태만 5, 6전 먹는 것이어서 50전만으로 그런 다리는 어림도 없었다. 50전짜리 다리도 있지만 살 바에는 조촐한 것을 택하던 초시의 성미상, 더구나 면상에서 짝짝이로 드러나는 것을 사기가 싫었다. 차라리 종이 노끈인 채 쓰기로 하고 50전은 담배값으로 나가고 말았다. 왜 안경다리는 안 고치셨어요? 딸이 그날 저녁에 물었다. 초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딸은 며칠 뒤에 또 50전을 주었다. 아버지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3전 80전씩 나가요. 보험료나 타먹어 어서 죽어다니는 소리로 들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아버지 위해 들었지 누굴 위해 들었게요. 정말 날 위해 하는 거라면 살아서 한 푼이라도 다오. 죽은 뒤에 내가 알게 뭐냐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50전이면 왜 안경다리를 못 고치세요? 초시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것을 가릴 처지예요. 그러나 50전은 또 막고값으로 다 나갔다. 이러기를 서너 번째다. 자식도 소용없어. 더구나 딸 자식 그저 내 수준의 돈이 있어야. 초시는 돈의 기능성을 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끼게 됐다. 중년 뒤에 보면 초시는 이날 저녁에 박해한 영감으로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였다. 실패는 쓸지라도 그래도 10수년을 산업계에서 논 안초시라 출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 권유하는 수장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이 늘 놀라웠다. 딸은 즉석에서 가부라고 하는 것은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는 않았던지 다음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초시가 박해한 영감에게 묻던 이상을 시시콜콜이 키워 물었다. 초시는 또 박해한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소생을 설명하였고 1년 안에 청장을 하더라도 최소한 도로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고 장담을 하였다. 여기서 지금 청장이란 단어는 밑에 나와있지 뜻이 장부를 청산한다. 빚을 갚는다. 딸은 솔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회사에 넣고 3,000원을 돌리기로 했다. 초시는 금시 발목이나 된 듯 뛰어서고 쉽게 기뻤다. 서참이 이놈 날 멸시했겠다. 내 굳이 널 시켜 내 집보다 난 집을 살 테다. 니깟 놈이 천생 각해지. 니가 별거냐.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시 앞을 가리키며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1전도 넣지 않았고 주지 않았고 그 청년이 나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아버지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처음에는 팩 나오는 오염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3,000원의 순이익이 5, 6만원 될 것이라 10,000원 안에 어디로 가려 하는 타협이 생겨서 으슬으슬 이를테면 사위 녀석 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 나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지. 모두가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투자가 실패한 거지. 3,000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고 수소문하여도 걷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으니 50배가 올랐으니 하고 졸부딜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간감 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해한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씨에게
박희한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긴 하였으나 무슨 결점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이란 말은 민첩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너무 빠르게 땅을 샀던 그 모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게 꾸민 연극이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게 된 거지.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도 만져도 못 봤지만 벼락은 초씨에게 떨어졌다. 서너 끼를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으니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었다. 재물이란 친장하는 의리도 배추 밑돌이듯 하는 것인가. 돈 앞에는 장사 없다라는 거지. 탄식할 뿐이었다.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물론 안경다리는 그저 못 고쳤다. 자, 요 부분에서 보면 자, 추석 가까운 날씨는 금화대가 같이 밝았다. 날씨가 맑았는데 흰 빛이 눈이 부셨어. 안초신이 이번에도 자기의 때 묻은 적삼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불거나 떨진 않았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었다. 마지막에 이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의지를 상실하게 됐다는 거. 의지를 상실. 그래서 나중에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덕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 복덕방은. 자, 26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부분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랑 그 다음 B 부분은 여기입니다. 딱 봐도 눈에 보이는 게 A 부분은 주로 대화로 이루어져 있지. 답은 2번입니다. 2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없습니다. 자, 2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이지. 건설 사업이 확정된 부지가 아니다. 여기 나와 있지.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는 하게 했으나 무슨 결점으로 중지되는 바람에 라고 돼 있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흥부전으로 갑니다. 29번에서 32번. 얘도 정확히 7분 있다가 딱 끊을게. 질문 봅시다. 자, 흥부전. 여보 마누라 슬퍼 마오 가난 구제는 나라에서 못한다라고 현민이들 어찌하시겠소. 우리 부부가 폼이나 팔아 살아갑시다. 라고 해서 흥부 아내가 이 말에 순종해서 나와서 폼을 팔기로 하였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뭐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게 좀 나와있지. 근데 실제로 모의고사 풀 때 이런 부분은 굳이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큰 고라니가 제비 새끼를 모조리 잡아먹고 남은 한 마리가 허공으로 뚝 떨어져 피를 흘리며 발을 발발 떠는 것이다. 흥부 아내가 명주씨를 급히 찾아내니 흥부는 얼른 받아 제비새끼 상한 다리를 곱게 감아매어 찬 이슬에 얹어주었다. 그랬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래하여 10여일이 지나자 상한 다리가 제대로 솟음져 날아다니게 되니 줄에 앉아 제잘거리고 울고 동덜실 떠서 날아갈새 소상관 기러기는 완노라 하고 강남 가는 제비는 간호를 하직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제비가 강남 수천 리를 헐헐 날아가서 제비왕을 뵈러 가니 여기서 제비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초월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초월적인 존재. 제비왕이 물었다. 경은 어찌하여 달을 전혀 들어오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주지. 이런 것도 니네가 앞에서 이미 내용을 파악했으면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제비가 왕께 감사드리고 물러나와서 그럭저럭 그 해를 넘기고 이름의 춘삼을 맞으니 모든 제비가 타국으로 건너갈 때였다. 그 제비가 허공 중천에 높이 떠서 박씨를 입에 물고 너울너울 자주자주 바삐 날아 흥문의 집 동네를 찾아들어 너울너울 넘노는 거동은 마치 북해 흥룡이 여의주를 물고 옷에 구름 사이로 넘는 듯 단산의 어린 몽이 대시를 물고 오동나무에서 노리는 듯 황금 같은 꾀꼬리가 봄빛을 띠고 수양바들 사이를 오가는 듯 하였다. 여보, 아이 아버지, 작년에 왔던 제비가 입에 무엇을 물고 와서 저처럼 놀고 있으니 어서 나와 구경하오. 흥부가 나와보고 이상히 여기고 있으려니 그 제비가 머리 위를 날아들며 입에 물었던 것을 앞에다 떨어뜨린다. 집어보니까 거기 앞에 한가운데 보은박이라고 하는 은혜를 갚는 박이라는 석자가 쓰인 박씨였다. 그것을 이제 심게 된 거지. 심고 이제 톱을 켜고 켰더니 어떻게 됐어? 거기 안에서 청의 동자 한 쌍이 나오는 거였다. 왼손에 약병을 들고 오른손에 쟁반을 눈 위로 높이 받쳐 들고 나온 동자들은
이것을 값으로 따지면 억만원이 넘으니 팔아 쓰십시오 하면서 사라졌다. 박한통을 따놓고 톱질이다. 또 해보니까 온갖 세간부치가 나오게 됐다. 라고 하면서 뭐가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 이 정도 파악을 했으면 넘어가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이지. 인물의 반복적 행위가 결과를 나열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지금 앞부분에 보면 흥부 부부가 박을 타는 행위와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을 나열하고 있지. 이 부분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30번의 답은 3번입니다. 흥부는 자신이 치료해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 사실을 알아채고 그를 매우 반겼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지금 얘가 박씨를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무엇을 물고 왔는지 알지를 못했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3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흥부 집을 찾아간 놀부가 화초장을 스스로 짊어지고 간 것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백성의 노력으로 알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욕심이지. 사실 이건 지문을 안 봐도 풀 수 있을 정도야. 그래서 1등은 컷이 굉장히 높습니다. 32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한다라는 것은 남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재앙에 더 지금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은 이미 잘못된 후에 뒷수습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라는 것은 뭐 자기 줏대가 없이 이리저리 붙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5번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능력밖에 일은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는다는 뜻이지. 자, 그 다음에 쭉쭉 가서 38번에서 42번. 얘도 정확히 시간 7분 주고 딱 끊을게. 38번부터 42번까지 봅시다. 첫 번째 나온 작품 10년을 경영하여 초료삼간 지어내니 내가 10년을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 초가집 하나 지어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건 욕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런데 집을 지었는데 그 집 안에 누가 사냐면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그러니까 집 안에 나랑 달이랑 같이 살겠다는 뜻이야. 강사는 들일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위백뒤의 농가구장 봅시다. 서산의 아침볕이 비치고 아침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구름은 낮게 떠 있구나. 비온 뒤 묵은 풀이 네 밭에 더 짙었느냐 풀이 무성해졌느냐 두어라 차례가 정해진 일이니 매는 대로 매겠다 라고 하면서 순서대로 하면 된다 라는 거지. 둘러내자 긴 고랑 둘러내자. 둘러낸다는 뜻 나와있지. 휘가 마서 뽑자 긴 밭고랑 뽑아내자. 바라기 옆고를 고랑마다 잡초하다 잡초 고랑마다 뽑아내자. 잡초 짙은 긴 사례라고 하는 것은 고랑과 이랑 마주 잡아 둘러내자. 협동하자라는 것이. 땀은 듣는다라는 것은 떨어진다는 뜻이야. 떨어지는 대로 떨어지고 볕은 쬐을 대로 쬐다. 청풍의 옷깃 열고 자연의 옷깃을 열고 긴 휘파람 흐르듯이 불새. 어디서 길 가는 손님이 아는 듯이 머무느냐. 농사일을 아는 듯이 머무느냐. 다 농사와 관련되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에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아까 아침에서 시작했지 그치? 해지거든 돌아가자. AABA 구조입니다. AABA 구조. 냇가에 손발 씻고 흠이 메고 돌아올세. 어디서 우배초적 나와있지. 함께 가자고 재촉하느냐. 결국 전체적인 주제는 농촌 생활과 그 보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작품인데 제목이 접목설이지. 설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한 깨달음,
깨달음을 보여주는 구조이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플러스 깨달음을 보여주는 구조이다. 고전 수필입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보면 우리 집 뒷동산에 복숭아나무 하나가 있었다. 그 꽃은 빛깔이 시원치 않고 열매는 맛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접붙여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접붙이기를 시도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울창하게 자라서 그늘을 기르게 되었다. 접붙임한 나무가 훌륭하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오라, 뭘 깨달았느냐? 하나의 복숭아나무 이것이 심은 땅의 흙도 바꾸지 않고 그 뿌리의 종자도 바꾸지 않되 단지 접붙임한 줄기의 기운으로서 줄기도 되고 가지도 되고 아름다운 꽃이 밖으로 피어나 그 자태가 돌연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니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씻게 하고 지나가는 이가 많이 찾아 오솔길을 내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을 가진 이는 조화의 비밀을 아는 이가 아닌가. 신기하고 또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접붙인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 체험을 한 거지? 그럼 내가 뭘 느꼈느냐? 느낀 바가 무엇이냐? 사물이 변화하고 바뀌어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총목에 국한한 것이 아니요 내 몸을 돌이켜 본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니 어찌 그 관계가 멀다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지금 접붙인 것을 깨달음을 나한테 적용시키고 있지. 이런 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그러니까 유추라는 게 뭐냐? A라는 상황에서 B가 일어났으면 C라는 상황에서도 D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유추입니다.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을 결연히 내버린 일은 나무의 옛가지를 잘라내버리듯 하고 착한 마음에 실마리 싹을 끊임없이 움터나기를 하기를 세 가지로 접붙이듯 하여 뿌리를 북돋아 잘 기르듯 마음을 닫고 가지를 잘 자라게 하듯 깊은 진리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은 시골 사람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나무 접붙임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주역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책의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이런 게 인용하는 부분이야. 땅에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은 승케이니 군자가 이로써 덕을 순하게 하고 작은 것을 쌓아 높고 크게 한다 하였으니 이것을 보고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겠는가? 아니하겠는가? 이런 거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그리고 또 느낀 바가 있다. 오늘부터 지난 봄을 돌이켜보면 겨우 추위와 더위가 한 번 바뀐 것뿐인데 한치 가지를 손으로 싸매어 놓은 것이 젖으로 지붕 위로 높이 자라 꽃을 보게 되었고 또 장차 그 열매를 먹게 되었으니 만일 앞으로 내가 몇 해를 더 살게 된다면 이 나무를 즐김이 그 얼마나 더 많은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늙는 것만 자랑하여 팔다리를 게으르게 움직이고 그 마음씀도 별로 소용되는 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냐. 이로 미뤄보면 어찌 마음을 분발하여 뜻을 불러일으키를 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욕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야. 의욕을 가지고 살아라. 이 모든 것이 다 늙은 이를 경계함이 있으니 자기 자신을 경계함이 있으니 이렇게 글을 지어 마음에 새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접붙인 복숭아 나무에서 깨달은 삶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8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에서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느냐. 이렇게 한 칸 나에서는 둘러내자 반복하고 있지. 나머지 뭐 음성상지가 안 나와 있고 뭐 구체적인 묘사 가에 없지. 그 다음에 39번으로 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3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아침부터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라고 되어 있는데 농부가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가는 모습이 지금 일수에서 보면 그냥 서산에 아침별 비치고 구름은 낮게 떠있다. 뭐 짙었다. 매는 대로 매리라라고 했지. 밭을 가는 모습 나와 있지 않지. 이런 건 함정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잘 꼼꼼하게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4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40번의 답은
2번입니다. 강산에서 벗어나가 틀렸지. 강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강산을 둘러두고 보리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1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4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4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42번의 답은 3번입니다. C가 왜 틀렸느냐? 글쓰는 사물의 자태가 돌연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근본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 땅의 흙도 바꾸지 않고 뿌리의 종자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자, 문항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43번부터 45번까지. 첫 번째 작품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었다라고 했는데 어두운 색이랑 빨간색이 지금 색채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색채 대비라고 해. 색채 대비.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이 어린 목숨이 바로 어린 시절 화자를 의미합니다. 화자. 읽고 눈속을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련, 고난을 겪으면서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지. 아버지의 사랑.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랑이. 서늘한 이런 게 촉각적 심상입니다. 촉각적 심상.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 모른다. 크리스마스라는 거지.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이제 화자도 성인이 된 겁니다. 옛것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다.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따뜻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린다.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라고 하는 게 눈이야. 눈이 내리고 있는 거야.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의 붉은 나날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용운의 시 우리 했던 거 기억나지? 한용운의 시에선 항상 님이 나오는데 이 님은 조국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해석하기 좋다.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워놓았습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연인이 될 수 있지만 조국이나 한용운이 스님이니까 부처, 절대자. 옷을 지어놨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짓지 않은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술을 놓는 것입니다. 왜 대체 술을 놓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 궁금증이 유발되지. 주머니에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나의 마음이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실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에게 화자의 분신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 분신.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아직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도 짓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이런 건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역설법. 그러니까 뭐야? 내가 지금 옷을 짓는 것은 님을 기다리는 행위인데 내가 옷을 완성시켜버리면 기다림이 끝나버리니까 완성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3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지? 답은 3번입니다. 역설법이 나에만 나와있지, 그치? 자, 44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 보물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지. 4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입니다.